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강화댁은 부자 간의 사이가 그렇게 나빠진 일과 명구의 손버릇은 모두 장군신의 노여움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강화댁은 24년 전 임노인과 저질렀던 부정스런 그 일을 잠깐 떠올리고는 가슴이 섬찟하는 전율을 느꼈다. 김호운 지음. 당제. 김포평야 너머로 쓰러져가는 햇빛이 와우산 기슭을 붉게 비추고 있었다. 그 햇살은 임길상 노인이 걸터 앉아있는 5칸 반의 슬레이트 볏집 툇마루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임노인은 지난해 봄에 환갑을 지냈다. 나이보다 한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노인의 주름진 얼굴엔 이끼 낀 바위처럼 곤혹스런 세월의 잔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임노인은 곰방대를 꺼내 담배를 차곡차곡 눌러 담았다. 그러면서도 노인의 시선은 줄곧 저 아래 마포나루를 흘러가는 강물을 향하고 있었다. 노인은 성냥을 푹 그어 곰방대에 불을 붙였다. 잔잔히 흐르는 강물에 저녁 햇살이 반사되어 사방으로 흩어지며 부서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임노인은 무엇에 놀란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더니 천천히 섬도를 내려와서 슬레이트 지붕에 잇대어 만들어 놓은 허름한 창고 안으로 걸어갔다. 말이 창고였지 강목으로 골격을 맞추고 그 위에 불투명 비닐을 덮어씌워 만든 허름한 비닐하우스였다. 그러나 문만은 제법 튼튼하게 달아놓았다. 문 얼굴을 제대로 끼워 맞추고 주먹만한 자물쇠까지 채워놓았던 것이다. 임노인이 담뱃삼지를 뒤적거려 열쇠를 찾아들고 막 자물쇠를 열었을 때 대문이 삐걱하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화댁이 머리에 수건을 덮어쓴 채 대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손에는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어있는 채였다. 당제 준비가 이제 막 끝났어요. 말을 하던 강화댁의 눈빛이 벼랑간 달라졌다. 창고문의 자물쇠가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오늘은 배 띄우면 안 됩니다. 강화댁은 차분하면서도 강경한 어조로 임노인을 쳐다보며 말했다. 임노인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자물쇠를 등 뒤에 감추듯 하면서 강화댁을 바라보았다. 올해는 꼭 당제에 나가셔야 해요. 명구한테도 그렇게 일러뒀습니다. 벼랑간 임노인의 안색이 붉게 충혈되었다. 안면 근육이 가볍게 떨리는가 싶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놈 자식 이름을 내 앞에서 들먹거리지 마라. 올해가 경자년입니다. 때를 놓치면 12해를 또 기다려야 해요. 임노인의 흥분된 모습과는 반대로 강화댁은 여전히 차분한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다. 남편인 임노인보다 15년이나 손아래였다. 그래서 평소에도 남편으로서보다 상대하기 거북한 어른을 대하듯 조심스러워했다. 그놈은 내 자식이 아냐. 임노인은 강화댁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듯이 강한 어조로 끊어 말했다. 이젠 세월이 다 씻어간 일 아닙니까? 앞날이 창창한 그의 장래를. 이 옆엔 내가 입 닥치지 못해. 임노인은 무서운 눈빛으로 강화댁을 쏘아보며 소리를 질렀다. 그 서술에 강화댁은 말을 미처 끝맺지도 못하고 주춤했다. 임노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불이 꺼진 곰방대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었다. 명구는 임노인의 하나뿐인 외아들이다. 올해 24이었다. 그런데 임노인은 강화댁이 임신을 했을 때부터 그 아들을 몹시 미워했다. 늦게 얻은 귀한 자식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나무라기도 하고 한편으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몰래 수군거리기도 했다. 명구 자신도
아버지가 왜 자기를 그토록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강화댁만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강화댁은 임노인이 하나뿐인 자식을 그토록 학대하는데도 한 번도 적극적으로 앞나서서 역성들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명구는 철이 들면서부터 성질이 비뚤어지기 시작했다. 걸핏하면 싸움질을 하면서 남의 물건을 때려 부수는 난폭한 행동을 했다. 임노인 몰래 강화댁 혼자서 뒷수습을 하며 덮어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는 통에 명구는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중퇴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명구는 임노인이 분신처럼 여기는 나룻배를 몰래 팔아 도망쳐버렸다. 그것을 안 임노인은 당장에 때려 죽인다며 괭이자루를 둘러매고 아들을 찾아다녔다. 명구를 찾아내지 못한 임노인은 며칠을 자리에 누워 꺽꺽 앓았다. 한 번씩 내뱉는 신음소리가 부자간의 사이를 점점 더 벌어지게 만드는 것만 같아 강화댁은 가슴이 미어졌다. 그렇게 며칠을 앓고 난 임노인은 기운을 차리자 나무를 구해 다시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임노인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배 만드는 솜씨가 일품이었다. 집안이 넉넉지 못해서 일찌감치 동네 배목수 밑에서 잣일을 거들며 기술을 배웠다. 그것이 지금까지 남의 집에 쌀되박 꿀어가지 않고도 살림을 꾸려온 직업이 되었다. 주로 10자에서 30자에 이르는 나룻배나 고깃배를 만들었다. 그의 배 만드는 솜씨가 알려지게 되자 양화진, 뚝섬, 세봉구에서까지 그에게 배를 주문해왔다. 그러나 번듯번듯한 길이 닦여지고 우람한 다리가 여기저기에 놓여지면서부터 배를 찾는 사람들도 하나둘 줄어갔다. 자연히 임노인의 기술도 점점 쓸모없게 되어갔다. 임노인은 이곳 와우산으로 온 후부터 10자짜리 나룻배 한 척을 꼭 가지고 있었다. 아무리 돈이 궁하더라도 그 배만은 절대로 팔지 않았다. 해가 김포평야 너머로 쓰러져 갈 때쯤이면 임노인은 그 배에 낚시도구를 챙겨 싣고 한강으로 나갔다. 장마철 홍수가 질 때를 빼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강에 나갔다가 와야 했다. 그래야만 다리를 뻗고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다. 강화댁은 그러한 임노인을 낚시에 미쳐서 그런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날 이때까지 임노인이 고기를 잡아오는 것을 강화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바로 그 배를 명구가 몰래 팔아치워버린 것이다. 이것이 부자가 같은 지붕 밑에서 살지 못하는 운명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집을 나간 명구는 일정한 거처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형무소를 제 집 드나들듯 했다. 그러다 돈이 떨어지면 몰래 집으로 돌아와 새로 만들어 놓은 배를 또 꺼내다 팔아버리고는 했다. 그렇게 배를 3척이나 잃고 난 뒤 임노인은 아예 새나무로 배를 만들지 않았다. 헛나무와 쪽나무를 끼워 맞추어서 팔아먹지 못하게 허름한 배를 만든 것이다. 강화댁은 부자간의 사이가 그렇게 나빠진 일과 명구의 손버릇은 모두 장군신의 노여움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강화댁은 24년 전 임노인과 저질렀던 부정스런 그 일을 잠깐 떠올리고는 가슴이 섬찟하는 전율을 느꼈다. 그 재앙으로 인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마을을 잃었고 이렇게 낯선 땅으로 밀려나와 실연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강화댁은 명구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을 때 장군당 당제를 주관하는 당골레를 찾아갔었다. 그녀는 첫말에 부자간에 살이 끼었다며 어깨를 추스렸다. 그 살을 풀어주려면 명구가 태어난 해와 지지가 같은 해의 당제 때 부자가 함께 장군신께 사죄를 해야 한다고 했다. 명구가 12살 나던 해에
강화댁은 임노인을 붙들고 단골레의 말을 전하며 애원했다. 그러나 임노인의 외고집에는 손톱도 들어가지 않았다. 정든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자신의 부정 때문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당제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는 임노인에게 그 소리가 먹혀 들어갈 리가 없었다. 그 때문에 장군실의 노여움이 더해졌는지 그 후부터 명구의 손버릇은 더욱 나빠지기 시작했다. 올해 명구의 나이 24이다. 살풀이를 해야 하는 나이가 된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12해를 기다려야 한다. 12해를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고 답답한 일이지만 이 위에 또 장군신의 노여움을 더 사게 되면 어떤 무서운 재앙이 불어닥칠지 강화댁은 그것이 두려웠다. 강화댁은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그 아이는 영감의 단 하나뿐인 핏줄입니다. 그 아이의 성질도 다 영감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번에 풀어주지 않으면 또 12해를 기다려야 해요. 그때는 영감이 73이 됩니다. 강화댁은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끓어오르는 어떤 충동을 억지로 참는 기운이 역력히 배어 있었다. 임노인은 강화댁의 시선을 슬며시 피해버렸다. 임노인은 강화댁의 목소리에 잠겨있는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는 끈적끈적한 감정을 읽고 있었다. 이대로 또 내버려두면 그 아이는 영영 버리게 됩니다. 내 앞에서 2번 다시 그놈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고 했잖아. 임노인은 가라앉으려던 속이 다시 울컥 살아올랐다. 명구는 내가 데리고 들어갈 테니 영감은 먼 발치에서 그냥 나타나기만이라도 하세요. 듣기 싫다. 임노인은 자물쇠를 도로 잠가버리고 강화댁을 지나쳐 휑하니 대문을 나가버렸다. 임노인은 그 길로 서강 나루터가 있던 곳까지 걸어 내려왔다. 거무튀튀한 강물이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다. 임노인은 그 강물을 넉나간 듯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인의 시선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여의도 조금 아래의 한 지점을 뚫어지게 주시했다. 장군당 당제는 백중 이튿날부터 25째 되는 날 시작되어 사흘간 계속됐다. 150여 호의 안개섬 사람들에게는 1년 중 최대의 큰 행사였다. 한 해 동안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물난리를 당하지 않도록 비는 엄숙한 제사였다. 그만큼 신성함과 엄숙함을 요구하기도 했다. 임신한 여자들은 백중 바로 전날 섬을 떠났다가 제사가 끝난 뒤에 돌아와야 했다.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당주와 당주를 곁에서 도울 시자를 각각 한 명씩 뽑았는데 부정이 없고 복을 타고난 사람들이어야 했다.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당주는 보통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맡았다. 시자는 마을의 젊은 사람 가운데서 흠이 없는 사람이 뽑혔는데 올해 37의 배목수인 임길상이 뽑혔다. 그는 금년 늦봄에 22살의 강화도 처녀와 혼례를 올린 뒤 한창 깨가 쏟아지는 신방을 꾸미고 있는 중이었다. 당주와 시자로 선출되면 백중날부터 당제가 시작되는 날까지 생업에서 손을 떼고 매일 목욕제기하며 몸을 정갈하게 해야 했다. 특히 부부는 딴방에 거쳐야 하며 심지어는 덮고 자는 이불도 이틀에 한 번씩은 깨끗한 것으로 갈아야 했다. 당주는 의례적으로 마을의 상어른이 맡게 되지만 시자로 뽑힌 젊은 사람은 굉장한 영광으로 여겼다. 당제를 맡으면 누구보다 제일 먼저 복을 받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 생계는 당제를 주관하는 마을 계에서 보살펴주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임길상은 그렇지가 않았다. 근 한 달 동안 아내와 남남으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것이 몹시 싫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마을 회의에서 한 번 결정된 그 일을 못하겠다고 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임길상은 아내를 바라보며 투덜거렸다. 어쩌지? 부정스럽게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지붕 밑에서 방만 따로 쓰는 건데요. 그러나 임길상은 잠시도 아내 곁을 떠나기가 싫었다. 37살에 장가를 들어 얻은 22살의 색시였다. 그만 무트로 올라가 버릴까? 임길상은 아내의 고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내저었다. 빤히 내다보이는 마포나루와 서강나루를 그는 매일같이 드나들었지만 한 번도 그곳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었다. 조상 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사는 150여 가구의 안개섬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식구처럼 굳은 일, 좋은 일을 함께 나누어 했다. 그러나 강 건너 무튼 그렇지가 않았다. 바로 옆집에 사람의 시체가 실려나가도 눈 깜짝하지 않는 매몰찬 곳이었다. 임길상은 배를 수리해주기 위하여 뚝섬, 여주, 이천, 문산 쪽으로 나갔을 때에도 언제나 안개섬으로 돌아와야만 마음이 놓이곤 했다. 항상 낯선 사람들로만 우글거리는 그곳엔 도무지 정남이가 붙질 않았다. 거기에 비하면 자기가 나고 자란 안개섬은 마치 어머니의 품속처럼 포근했다. 이러한 안개섬을 떠날 생각을 하다니 그는 마치 몹쓸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가슴속이 저려왔다. 금욕 기간 동안은 술, 담배도 입에 대어선 안 되었다. 임길상은 건넌방에 혼자 누워 천장만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을 만나는 일조차 금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만나다 보면 부정스러운 유혹에 휘말릴까봐 그는 친구들조차 멀리하고 있었다. 임길상은 금욕 기간 동안 한 번도 잠을 제대로 자보질 못했다. 다른 사람들은 시자로 정해지는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는 거추장스럽다는 기분밖에 들지 않았다. 잠시라도 아내 곁을 떠나 있는 게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할 수가 없었다. 지금쯤 잠자고 있을까? 임길상은 안방에 혼자 누워있을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런 생각을 했다. 며칠 전에는 견디다 못해 방문을 조금 열고 안방 쪽을 기웃거리다가 어머니에게 들켜 혼이 난 적도 있었다. 밤늦게까지 마당에 평상을 내놓고 부채질하며 앉아있던 그의 어머니가 헛기침을 두어 번 하며 주의를 준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젊은 혈기에 혹시 무슨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하고 일처럼 매일 그렇게 지키고 있었다. 금욕을 시작한 지 20날이 되는 저녁이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임길상은 강으로 나가 목욕을 하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왔다. 대문을 들어선 그는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휘둘러 보았다. 아내가 거처하는 안방에만 불이 켜져 있었고 부모들이 거처하는 사랑채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그는 사랑채로 다가섰다. 벌써 주무세요?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임길상은 섬돌을 내려다보다가 그제서야 신발들이 보이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그는 잠깐 고개를 갸웃했다. 금욕 기간에 들어서고 나서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집을 비운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한 사람은 꼭 집을 지키고 있었다. 젊은 부부만을 한 집에 놔두고선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며 잠시도 집을 비우지 않았던 것이다. 임길상은 잠시 이웃에 다니러 간 모양이라 생각하며 건넌방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 오면서 안방 쪽을 힐끗 돌아다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외면하며 빠른 걸음으로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고리를 잡고 막 문을 열려던 그는 주춤하며 귀를 고추세웠다. 무슨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누군가 물을 끼얹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무심히 흘려버리며
방으로 들어가려던 임길상은 다시 주춤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자기 집 안에서 들려왔던 것이다. 사랑채와 안방을 번갈아가며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안방 쪽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서 주위를 한번 휘둘러 본 그는 문틈으로 방 안을 몰래 들여다보았다. 아니, 임길상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의 아내가 알몸으로 목욕을 하고 있었다. 비록 자기 아내의 알몸이었지만 그는 마치 여자의 알몸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피가 곤두박질 치면서 아랫배가 뻐근하게 당겨왔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문틈으로 눈을 가져갔다. 숨이 콱 막히며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그의 아내는 밖에서 누가 엿보고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아예 문 쪽을 향해 앉아 정신없이 몸을 씻고 있었다. 그는 황급히 눈을 뗐다. 다리가 후들거려 도저히 그대로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마당으로 내려서서 머리를 한번 흔들어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그는 방금 본 아내의 알몸을 도저히 머릿속에서 떨궈버릴 수가 없었다. 그는 불 꺼진 사랑채를 힐끗 돌아다 보았다. 그러더니 그는 미친 사람처럼 안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임길상의 아내는 여자가 목욕하는 방에 남자가 인기척도 없이 뛰어들자 그만 기겁을 하며 뒤로 넘어졌다. 그녀는 너무나 엄겁결이라 그 남자가 자기 남편인 줄도 몰랐다. 그녀는 어떻게 몸을 추스려야 할지 몰라 고슴도치처럼 몸을 웅크린 채 한쪽 구석으로 뒷걸음질치며 달달 떨고만 있었다. 그녀는 뭐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컥컥 하는 소리밖에 나오지를 않았다. 놀라지 말거라. 그제서야 그의 아내는 정신을 차리고 임길상을 쳐다보았다. 자기 남편임을 안 그녀는 어이없이 당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한 채 허겁지겁 옷을 주어 알몸을 가리려 했다. 그러나 임길상이 재빨리 그 옷을 빼앗아 버렸다. 그의 아내는 눈이 동그래져서 임길상을 쳐다보았다. 임길상은 그런 아내의 표정은 아랑곳 없이 자기 옷을 훌훌 벗어던지는 것이다. 그것을 본 그의 아내는 그만 깜짝 놀라며 소리 질렀다. 안 돼요. 임길상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금기를 어기면 우린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의 아내는 두려움에 찬 눈빛으로 남편의 요구를 거부하며 애원했다. 그러나 임길상은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막무가내로 몰아치기만 했다. 어머님이 곧 돌아오십니다.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무서운 벌이... 그의 아내는 말을 하다가 말고 갑자기 입술을 꼭 깨물었다. 이미 일이 저질러져 버린 것이다. 그녀는 태풍처럼 몰아치는 그의 힘에 눌려 몸을 파르르 떨기만 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온통 세상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군신이 어떤 무서운 벌을 내릴지도 두려웠지만 그것보다 우선 당장 밖에 나간 시어머니가 들이닥칠까봐 더 두려웠다. 한참 만에 임길상은 아내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그의 아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 잃은 눈으로 멍하니 누워 있었다. 임길상도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방금 자기가 벌여놓은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고는 허둥지둥 일어나 앉았다. 지금 당장 장군당에서 장군신이 눈을 부릅뜨고 내려와 자기의 목을 조를 것 같아 온몸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던질 돌도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다. 그는 겁에 질려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는 벼랑간 아내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졌다.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은 순전히 그녀의 탓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여자가 물소리를 내며 목욕을 한 것도 그랬고 서로 남자가 욕정을 못 이겨 달겨들더라도 그것을 완강히 거부하지 않은 것이 원망스러웠다. 그러면서 자기는 단지 잠시 요기의 홀림에 빠졌던 것이라고
자유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생각을 끼워 맞추어도 장군신을 거역한 데 대한 두려움은 씻겨지지 않았다. 임길상은 아내를 쥐어박을 듯이 한번 노려보고는 바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그는 방을 나오다가 말고 뒤돌아보며 소리를 버럭 질렀다. 빨리 옷을 껴입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이 일은 혼자만 알고 입 꼭 다물고 있어야 해. 이날 있었던 일은 임길상과 그의 아내만이 알고 있는 가운데 기다리던 당제날이 다가왔다. 당제를 올리는 사흘 동안 임길상의 머릿속엔 그 일이 잠시도 떠나질 않았다. 장군당에 걸려있는 장군신의 초상이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장군신이 손에 든 시퍼런 청룡도로 자기의 목을 내리칠 것만 같아 피가 바짝바짝 말라들었다. 사흘 동안의 당제가 무사히 끝났다. 장군신의 무서운 눈길에서 벗어난 임길상은 남몰래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에게서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말끔히 씻겨져 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언제 어느 때 다시 불이 붙을지 모를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씨처럼 그의 가슴속 깊숙이 박혀 있었다. 임길상은 다시 전처럼 배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는 전 같지 않게 일할 때 보면 흡사 신들린 사람 같았다. 그렇게 일에 몰두하는 사이에 악몽과 같은 그날 일을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것이었다. 그러는 가운데 임길상에겐 그 일이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에게 뿐만 아니라 마을 안에서도 특별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2달 후였다. 잊혀져 가던 그 일이 새삼스럽게 들추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의 아내가 입덧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임길상은 첫 아이를 얻게 된 데 대한 반가움 고사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충격을 받았다. 장군신의 신성함을 범접하고 얻은 씨앗이었다. 그는 이것이 어쩌면 장군신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 불씨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눈앞에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덮여오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임길상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의 부모는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며느리의 임신을 반가워했다. 그러면서 아비가 당제의 시자가 돼서 내려진 복이라며 온 마을에 자랑하고 다녔다. 그의 아내조차도 정작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는지 첫 아이를 가진 것을 몹시 기뻐하는 눈치였다. 그것을 볼 때마다 임길상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그런 기분을 내색하지 못했다. 어차피 내려질 재앙이라 하더라도 미리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아내가 그 일을 잊어버렸다면 그대로 모른 척 팽개쳐두고 싶었다. 그 일을 어떤 형태로든 다시 입 밖에 내놓는다는 것이 두려웠다. 어둡고 암울한 시간이 길게 흐른 뒤 임길상의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그의 집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경산한 것처럼 야단법석이었다. 집안이 넉넉지 못해 외아들을 늦게 장가보낸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그의 부모들은 더 없는 기쁨에 빠져 있었다. 임길상은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는 검은 구름을 지우지 못한 채 자기의 첫 핏줄인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새로운 바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꺼림칙한 기분으로 아이를 미워해 오던 일이 이젠 죄책감으로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이를 선뜻 받아안지 못했다. 정말 이 아이가 재앙을 안고 태어난 것일까? 명구가 태어난 지 1달 남짓 지나서였다. 이상한 소문이 마을 안에 떠돌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안개섬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처음 이 소문을 접한 마을 사람들은 놀라기에 앞서 너털 웃음을 웃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 희한한 소문을 다 들어보았지만 멀쩡한 땅덩어리가 없어진다는 소문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다.
아니, 이 섬을 누가 업어간단 말이야. 섬을 업어갈 항우 장사가 있거든.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해라. 이렇게 마을 사람들은 웃으면서 농담으로 흘려버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록 그 소문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뻔질나게 안개섬으로 흘러들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청년 하나가 신문을 움켜쥐고 숨이 넘어갈 듯 해가지고 마을을 누비며 뛰어다녔다. 진짜로 마을이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땅덩어리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때까지도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이려고 했다. 그러나 그 청년이 길길이 뛰며 설치고 다니는 통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청년을 에워싸며 몰려들었다. 청년은 격한 감정을 겨우 진정시킨 뒤 신문을 읽어내려갔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해마다 여름철 장마 때가 되면 한강이 넘쳤고 그러면 을에 마포 서강 일대가 물에 잠겼다. 이러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안개섬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방면에 권위 있는 학자들이 오랜 시일을 두고 연구 조사해낸 결과라는 것을 친절하게 밝히고 있었다. 북한강과 남한강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물줄기가 여의도에서 걸리고 다시 안개섬에 막혀 그 주변에 있는 저지대로 넘쳐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안개섬만 없애버리면 물줄기는 순조롭게 빠져나가게 돼 물난리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시에서 그 결과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이런 때려 죽일 놈들 봤나? 세상 살다 보면 물난리도 겪고 그보다 더한 일도 겪는 법인데 왜 가만히 있는 남의 마을을 들먹여? 사람들 사이에서 격한 소리가 튀어나왔다.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저마다 한마디씩 말을 뱉어내며 분노했다. 그 신문기사가 나온 후 이장을 비롯한 마을 노인 몇몇이서 자세한 것을 알아보려고 구청과 시를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는 애매모호한 대답만 듣고 올 뿐이었다. 그런데 그해 장군신 당제를 끝내자마자 그 일은 현실로 안개섬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겉으로 쉬쉬하면서 이미 안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다 잡혀 있었던 모양이었다. 일이 시작되려니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보상금 문제가 거론되고 뒤이어 마을을 떠나야 하는 최종 이주 날짜가 이듬해 2월 말일까지라는 통지서가 집집마다 날아들었다. 그 사이에 마을에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 기관으로 쫓아다니며 계획의 전면 취소를 요구했지만 나라에서 하는 일을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다. 온 마을이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다. 그 가운데에서도 임길상은 아예 넉나간 사람처럼 두문불출하고 있었다. 재앙치고는 너무나 잔혹한 재앙이었다. 그물코를 엮어가듯 그 재앙은 그의 눈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빈틈없이 다가와 아예 발붙일 땅조차 송두리째 삼켜버린 것이다. 밤이 깊자 임길상은 혼자 몰래 집을 나와 장군당으로 향했다. 장군당은 섬 동쪽의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 주위에는 언제나 물안개가 자욱이 끼어 있었다. 그래서 섬 이름도 안개섬이라 했다. 장군당 앞까지 온 임길상은 힘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둠 속을 흘러온 강물이 언덕 아래의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철썩거리며 들려왔다. 잠시 후 임길상은 정신을 가다듬으며 장군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그를 덮쳐오며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장군신의 초상 앞에 쓰러지듯 엎드려 빌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무식한 인간이 장군님의 눈을 피해 못된 짓을 했사옵니다. 천리 만리 구석구석을 굽어보시는 장군님의 눈길을 몰라본 죄 죽어 마땅합니다. 죗값으로
이 한 목숨을 장군님께 바치오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마을을 재앙으로부터 건져 주시오. 어느새 그의 눈에는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얼마 동안을 그렇게 정신없이 빌었는지 모른다. 임길상은 탈진한 사람 모양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비틀거리며 장군당을 나왔다. 그는 언덕 쪽을 향해 걸어갔다. 물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마을 쪽에서 다급하게 사람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안 돼요. 잠깐만 기다려요. 임길상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아내가 달려들며 임길상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잡고 함께 쓰러졌다. 안 됩니다. 명구와 나도 같이 죽을랍니다. 같이 죄를 지은 몸들인데 혼자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 함께 죽읍시다. 임길상은 이를 악물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점점 몽롱한 의식 속에서 알 수 없는 세계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임길상은 며칠이 지난 뒤에야 제정신을 되찾았다. 혼수 상태로 자리에 누워 계속 헛소리만 질러댄 것이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젠 힘없는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떠들어대는 일에 지쳐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가든 최종 이주 날짜 때까지는 모두 안개섬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새해에 접어들면서부터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섬을 떠나기 시작했다. 성남으로, 인천으로, 연고가 있는 곳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 갔다. 그들은 섬을 떠나면서 흙을 한 뙤박씩 자루에 담아가지고 갔다. 훗날 땅속에 들어갈 때는 이 안개섬 흙에 묻히고 싶어서였다. 한 가구씩 섬을 떠날 때마다 마을은 초상집처럼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다. 수백 년을 뿌리내리고 살던 이웃들이 졸지에 풍비박산이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어떤 집에서는 조상의 유골을 가슴에 안고 떠나기도 해서 더욱 처연했다. 2월에 들어서면서는 50여 가구의 사람들만이 섬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마땅하게 찾아갈 만한 연고지가 없어 어디로 가야 좋은가 하고 망설이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그들도 앞으로 20여일 후면 길거리에 나가더라도 이 섬에서 떠나야 했다. 그것을 재촉이라도 하듯 벌써 섬 한쪽에는 육중한 중장비차가 몰려다니며 시커먼 연기를 토해놓고 있었다. 결국 오갈 데 없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본 시에서 와우산 기슭의 공원부지 일부를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손수 벽돌을 찢고 나무를 깎아 겨우 비바람을 피할 집들을 장만했다. 비록 50여 회에 불과했지만 안개섬 사람들끼리 이웃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그나마 그들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임길상도 이들과 함께 이곳 와우산 기슭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섬을 떠날 때 장군당의 장군신 초성화를 이곳으로 옮겨와서 해마다 당제를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임길상은 그 당제에 참석하지 않았다. 24년이 지나는 오늘까지 그는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다. 강화댁만이 당제에 쓸 음식을 장만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부터 강화댁과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외아들이 되어버린 명구와도 얼굴을 마주하고 앉은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장군신의 신성을 범접한 죗값은 그것으로도 모자란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지금은 강물만이 말없이 흐르는 안개섬이 있던 그 자리에 매일같이 배를 타고 나가 낚싯대를 들이우는 것이 유일한 일과였다. 그가 들이운 낚싯대에는 발가벗고 미역을 감던 어릴 적의 이야기들과 안개섬에서 지내던 갖가지 일들이 하나하나 낚아 올려졌다. 주위에는 벌써 어둠이 짙게 내려와 있었다. 여의도의 고층 빌딩에서 토해놓는 불빛들이
무슨 거대한 괴물처럼 너울거리며 강물 위에 누워 있었다. 임노인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했다. 집안은 조용했다. 강화댁은 당제를 준비하느라 장군당으로 나가고 없었다. 그는 창고 쪽으로 걸어가 잠긴 문을 열고 불을 켰다. 나룻배가 불빛 아래 점잖게 누워 있었다. 비록 쪽나무를 잇대어 만든 10자짜리 낡은 배였지만 그에게는 30자짜리 고깃배보다 더 대견스러워 보였다. 그는 지게를 세우고 낚시도구와 함께 배를 들어얹었다. 지게를 지고 막 대문을 나서려고 할 때였다. 임노인은 귀에 익은 북소리를 들었다. 둥둥둥. 당제가 시작되고 있었다. 쓸데없는 미신으로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며 토박이 이웃 주민들이 진정을 하는 통에 사흘 동안 풍성하게 지내던 제사도 이젠 해가 진 후 두어 시간 만에 끝내야 했다. 그것도 안개섬 사람들이 뻔질나게 구청이며 파출소를 들락거리고 이웃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애원을 하여 겨우 얻어낸 잠정적인 허락이었다. 임노인은 북소리를 뒤로하고 서강 쪽으로 내려왔다. 언덕배기를 내려오는 그의 다리가 몹시 후들거렸다. 올해 들어서부터는 부쩍 힘에 부쳤다. 서강나루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그는 강화대기 하던 말을 새삼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 아이는 영감의 단 하나뿐인 핏줄입니다. 그 아이 성질도 다 영감이 만든 거고요. 이번에 풀어주지 않으면 또 12회를 기다려야 해요. 그때는 영감이 73이에요. 73, 73. 임노인은 속으로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안면 근육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임노인은 배를 강물 위에 띄었다. 강 한가운데로 들어간 임노인은 완만한 물줄기를 따라 천천히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물속에 비친 현란한 불빛들이 노인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고 있었다. 여의도를 저만큼 앞둔 한 지점에 임노인의 시선이 머물렀다. 임노인의 눈에는 언제나 그곳에 물안개가 뭉쳐있는 것이 보였던 것이다. 어둠 속이지만 지금도 희끄무레한 안개가 보였다. 한 번은 강화댁을 강나루로 끌고 내려와 안개가 몰려있는 그곳을 가리켰다. 그러나 강화댁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보아도 안개를 보지 못했다. 그러자 임노인은 명태눈을 가졌다며 버럭 역정을 내고는 길 가던 젊은이 한 사람을 끌고 내려왔었다. 그러나 그 청년의 눈에도 안개는 보이지 않았다. 임노인은 물안개가 몰려있는 그곳으로 다가가 닻을 내렸다. 그리고는 낚싯대를 챙겨 물속으로 줄을 들이웠다. 장군당이 있던 언덕에서부터 나루터가 있던 곳까지 안개섬의 모습이 일목요연하게 임노인의 눈에 들어왔다. 그러자 임노인의 입에는 잔잔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갔다. 와우산 언덕배기에서 비쳐나오는 불빛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었다. 용광로처럼 들끓던 도시의 뜨거운 기운도 광활하게 펼쳐져 흐르는 강물 앞에 맥없이 고개를 숙이며 잠들고 있었다. 어느 때쯤 됐을까? 쪽나무를 대어붙인 배 밑바닥의 틈으로부터 물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임노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낚싯대 끝에 묻어오는 이야기에만 시선을 모으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물은 점점 더 많이 스며들어왔다. 스며들어온 물은 임노인의 발등을 적시고 이젠 정강이까지 완전히 잠겼다. 그때까지도 임노인은 잔잔한 미소를 띤 채 낚싯대 끝에 달려나오는 안개섬 이야기들에 온통 정신이 빼앗겨 있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토속적인 믿음에 의해 부정적인 죄의식으로 자신의 삶을 가두어 버린
배목수 임노인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